방지턱을 만나는 게 반가워요. 그만큼 방지턱 넘는 느낌이 어우. 아, 차 진짜 잘 나왔다. 인정.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저는 오늘 신형 투싼 시승 행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싼, 오늘 시승차는 디젤도 아닌 가솔린도 아니에요.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의외로 굉장히 괜찮아요. 진짜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투싼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행 느낌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고고! 제가 탈 차량은 바로 아마존 그레이입니다. 아마존 그레이. 자, 제 차를 옆에 딱 세워놓고, 이게 바로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 차를 딱 여기다 세워놓고 바로 이제 시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이런 시스템은 아주 칭찬합니다. 2열 안전벨트도 숨겨주는 저 딱 고정시키는 이 센스, 이야. 자, 일단은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이요, 야,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이 느낌이, 야, 굉장히 부드러워요. 투싼이 사이즈가 좀 많이 커져가지고 약간 좀 여성분들이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지 않냐, 이 스티어링 휠까지 묵직하면은 진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주행을 하는데.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이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그립감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포지 높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시인성은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여기 앞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앞유리 글라스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시인성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나. 이 녀석은 HUD가 없지 않습니까? HUD가 없는데 좀 그게 좀 아쉽죠. 코나에도 이 HUD 스크린이 존재하는데 이 투싼에는 HUD 자체가 없어요. 스크린도 없고 그냥 HUD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HUD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면서 위쪽에 대시보드가 없는 형태의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다른 차량의 클러스터 위치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HUD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특성들이 뭐냐면요, 엔진에 대한 회전 질감이 정말 거칠었어요. 정말 왕 하면서. 근데 가속은 별로 안 돼.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1.5 터보라는 가솔린 엔진이 기본적으로 힘을 좀 받쳐주다 보니까 가솔하는 데 있어서 나름 좀 팍 튀어나가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탔었던 하이브리드 중에서 좀 이런 말은 웃기지만 약간의 스포츠성은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 정말 뭐 조용합니다. 실제로 투싼 자체가 너무나 조용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그 느낌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벼워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다는 게, 불안정하게 가벼운 핸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핸들링 같은 경우는요,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잡아주면서 부드러움이에요. 자, 지금도 이렇게 급가속하더라도 약간의 하이브리드 특성, 어쩔 수 없는 특성답게 가솔린 엔진을 구동을 했을 때 당연히 약간 거친 엔진 회전 질감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거친 회전 질감이 아닙니다. 엔진만 구동이 됐을 때 그 회전 질감이 상당히 많이 좀 부드럽게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속에서의 이제 약간 그 코너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투싼 자체가 약간 좀 곡선미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곡선미가 좀 많이 강조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봤을 때 풍조림이 거의 들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차량이 그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하면은 너무 조용하잖아요. 정수성 정말 좋고 정말 부드러운 주행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음도 없으니까, 디젤, 가솔린 그런 소음이 없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주행을 했을 때.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들 중에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외부의 소음이나 풍절음이 잘 들리는 차량이 정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싼을 타게 되면요, 정말 조용해요. 외부에서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리지도 않고요. 옆에 덤프 트럭들이 지나갔을 때는 확실히 그 소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소음 차단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산타페보다도 외부 소음 차단이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또 카메라를 거치를 해놨기 때문에 썬루프까지 지금 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진짜 이거는 대박이에요. 너무 조용해요, 차가.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디자인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디자인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파나메틱 듀얼 패턴, 이 디자인의 정체성 자체가 솔직히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요번 투싼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완벽하게 멋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면부도 그렇고 리어도 그렇고
최근 만나봤던 현대자동차 디자인 중에서 가장 최고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 계약도 충분히 엄청 많이 되고, 지금 뭐 계약을 해도 거의 뭐 내년 2월 3월에 돼야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호불호 나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멋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 투싼 자체가 좀 더 우리들한테 다가오기에 너무나 좀 여유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투싼이 지금 풀체인지가 되면서 트렁크 용량이 100리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0리터 이상 트렁크 용량이 커졌다는 거는, 같은 차종에서 풀체인지만으로도 100리터가 커졌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뽑았을 때 19인치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스퍼레이션 하게 되면 19인치 적용되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이제 18인치가 적용돼요. 하이브리드에서는 19인치가 없습니다. 18인치인데 이 18인치 휠을 적용하다 보면 당연히 뭐 19인치보다 연비가 좋고 타이어 퍼펙트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승차감이. 예전에 투싼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나 외부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준중형 SUV다라는 느낌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성비, 이만한 크게 가성비, 뭐 그때도 투싼이 가성비 좋았으니까 투싼의 가성비,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소음은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가격에서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체의 느낌 자체와 노면에서의 올라오는 소음 차단이 정말 고급스럽게 다가옵니다. 정말 1.5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충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180마력대의 가솔린 엔진도 나쁘지 않게 다가오지만, 거기에 모터가 좀 더 주행에 있어서 도움을 주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탄다고 해서 너무 차가 안 나간다, 차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멀티 에어 모드를 한번 켜놓고 달릴게요. 멀티 에어 모드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말 다양한 방면,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디퓨저 기능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송풍구, 이 센터 송풍구와 사이드에 있는 송풍구 이쪽에서는 바람이 나오는 게 단번에 느껴지는데, 디퓨저 에어 모드 하게 되면은 이쪽, 여기, 이쪽 쭉 이 모든 부분에서 바람이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약간 좀 비행기 모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약간 바람이 직방으로 오게 되면은 얼것 같은 거 약간 좀 찝찝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싼에 오면 디퓨저 이 멀티 에어 모드를 하는 순간 바람이 온몸을 좀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기능을 내가 켰으니까 좀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멀티 에어 모드를 작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차이는 단번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만 좀 빠지는 옵션이 있어요. 바로 애프터 블로우입니다. 애프터 블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동을 끄고 나서 약간 좀 에어컨 냄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공조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저감시켜주는, 시동을 끄더라도 그 기능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그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볼륨 버튼이 왜 터치로 돼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돼 있어도 이걸 잘 쓰진 않아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볼륨 버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뭐 터치가 적용됐다고 해서 뭐 큰 불편한 감은 전혀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볼륨 버튼은 만지기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은 없고요. 뭐 다른 이런 공조 버튼들, 이 버튼들이 다 터치긴 하지만, 터치를 했을 때 좀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버튼 느낌을 더 좋아는 하지만, 이게 좋은 게 심플하면서도 버튼이, 한 버튼의 그 크기가, 그러니까 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버튼의 직관성이 아주 훌륭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센터 콘솔 쪽이 지금 주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요, 높이 자체도 좋지만 이게 또 운전자 중심으로 살짝 좀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중심으로 되면서도 모든 터치의 그런 구성들이 심플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회생제동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회생제동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셀링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가 꼭 하이브리드 차량답다란 느낌보다도 거의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뭐 차량의 움직임, 차량의 미션이나 엔진 반응 자체가 정말 많이 민첩해진다는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 이 녀석이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그 특성에 맞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나 좀 더 약간 묵직한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좀 더 재밌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투싼을 갖고 방지턱을 만나는 게 반가워요. 그만큼 방지턱 넘는 느낌이 고급스러워. 투싼이 이렇게 좀 해도 차량이 움직임 자체가 괜찮게 돌아줍니다.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극한에서는 약간의 슬립이 좀 나지만, 근데 이 녀석은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움직임도 핸들링 느낌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륜구동만큼의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코너링에서의 차량이 나쁘지 않게 돌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예전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연료 탱크가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좀 적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근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가솔린이 54리터예요 일반 1.6 가솔린 모델이 54리터고 이 녀석이 52리터입니다 2리터 차이밖에 안 나요. 연료 탱크를 비교했을 때는 2리터 차이, 정말 적게 차이가 나는데 연료 효율성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료 효율성은 1.6 가솔린 엔진에서 사륜구동 선택하고 19인치 휠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까지 장착하게 되면요 연비가 11 나옵니다. 11. 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풀옵션이 18인치죠 18인치에 이 녀석은 사륜구동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이 없고 18인치 타이어와 빌트인 캠을 장착했을 때 연비가 15.8 나와요. 15.8이면은 거의 뭐 연비가 5 정도 차이가 난다 볼 수가 있는데, 연비가 5 정도 차이 난다,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정말 많이. 77km, 고속주행이 거의 80%였고 정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나 20% 정도인데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막 밟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의 정속주행을 했었는데, 야, 연비 18.2. 근데 18.2가 나오는데도 제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연비 주행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정말 스트레스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연료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싼은 아무래도 이제 준중형이라는 세그먼트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이 안 되고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뭐 가죽질 느낌이 천연 가죽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느껴진다. 나름 천연 가죽이지만 부드러운 재질 느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트는 정말 편하네요. 이 방석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졌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도 상당히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도 시트는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오고, 최근에 타고 있는 현대자동차들의 시트 자체가 꽤나 인체공학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은 아주 훌륭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디젤 엔진의 토크의 그런 운동 성능을 느끼면서 연료 효율성까지 좋다 보니까 이런 정숙함을 좀 양보하면서 주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기본으로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나봤을 때는 운동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던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을 만큼, 물론 이제 오늘 고속주행 위주로 주행을 했지만 나쁘지 않은 가속력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투싼에서 가장 완성도 높게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3,93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풀옵션 차량입니다. 모든 걸 다 넣었을 때 디젤 풀옵션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솔린 풀옵션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물론 좀 차이가 있지만 디젤 풀옵션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디젤 풀옵션 하게 되면은 사륜구동이 들어가지만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이건 있습니다. 준중형 SUV급에서 투싼급에서 굳이 뭐 사륜까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내 도로 환경 여건을 생각했을 때는 전륜구동으로도 충분히 데일리카로 탈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디젤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옵션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일 괜찮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엔트리급 작은 세그먼트 차량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좀 이런 큰 세그먼트, 큰 차량들에도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적용돼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소렌토서부터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고, 일단 소렌토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다 때려 박았을 때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녀석과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900만원.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녀석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HUD 없고 사륜구동 없고 뭐 그 정도입니다. HUD와 사륜구동 부재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옵션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뭐 후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고 뭐 다양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옵션, 공간, 디자인 모든 면을 봤을 때 굳이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품질, 실내에 좀 마감 품질이나 그런 고급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이 녀석이 좀 한 단계 아래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HUD나 사륜구동이 없다고 쳐도 공간성 면에서는 거의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SUV들 중에서 패밀리 복수성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볼 때 투싼 하이브리드가 아주 괜찮은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투싼이 정말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투싼은
뭐 투싼은 나올 때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뭐 다 뭐 대박을 쳤던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약간 좀 셀토스라는 보병을 만났었죠. 셀토스가 거의 뭐 공간, 트렁크 공간이 거의 500리터 가까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소형 SUV의 하이엔드 반란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번에 투싼이 바로 주형 SUV들을 견제할 수 있는 준중형 SUV의 하이엔드라는 느낌이 단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셀토스가 절대 투싼을 비빌 수가 없고요. 정말 그죠? 투싼을 비빌 수가 없고, 셀토스와 투싼을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투싼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상품 차이도 좋아진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투싼 뭐 인기 정말 지금도 좋지만은 연료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가솔린이 좋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2.0 디젤이냐 1.6 하이브리드냐, 이 두 차종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그냥 투싼에서 좀 폭발적인 좀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조건 나는 사륜구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시끄러워도 디젤의 선택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사륜구동이 필요 없고 나는 막 엄청 쏘는 걸 막 즐겨하진 않다, 그냥 난 내 가족들과 안전한 드라이빙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디젤 말리고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1.6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투싼의 이 전체적인 차량의 완성도는 정말 높게 다가옵니다. 투싼 디젤을 살까? 투싼 디젤을 지금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정말 좋아요. 너무 정숙하고 시각적인 부분 말고 이 청각적인 부분만 봤을 때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오늘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냐, 너무나 만족스럽다. 자, 그때 디젤만 봤을 때도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1.6 하이브리드를 타고 나다 보니까요, 이 완성도가 높게 다가오면서 굳이 가솔린 디젤을 뽑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하이브리드 너무 좋네요. 조용하고. 자, 이렇게 해서 투싼 만나봤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투싼 뭐 디젤 모델도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차 진짜 잘 나왔다. 인정.